시민 여러분, 영천시 의회 의원 정기택입니다. 저는 오늘 왜곡된 진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청통 휴먼스타 사업과 관련하여 전 사업주 이도엽으로부터 직권남용 철도 뇌물수수로 대구지방청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0년 6월경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주가 고소한 내용은 첫 번째, 휴먼스타트 개발행위 허가 승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등 통한 직권남용, 둘째, 신령면 성황산에 있는 폐기룡 불법 판출 철도, 셋째, 사업주 이도엽으로부터 건설장비용 유료 1억 5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1억 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 이 세 가지였습니다. 또한 사업주 이도엽은 저뿐 아니라 최금훈 시장님, 김영석 전 시장님 등 5명도 함께 고발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조사 결과 최금훈 시장님, 김영석 시장님, 전 시장님 등 5명은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저를 둘러싼 직권남용 철도 뇌물수수 역시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허위사실, 가짜뉴스와 악성rum으로 저는 그야말로 반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의 언론인 A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이도엽은 7, 8년간 30명을 대상으로 녹음 녹취를 한 자료와 상당한 허위사실 토대로 책자를 만들어 A씨에게 제보를 드렸습니다. A씨는 사업주로부터 제보받은 녹음 녹취록, 책자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 언론인 요거는 여기 연루돼 가지고 관련된 분들 또 이래 도움받은 분들 한 10여 명이 되는데 제가 일일이 본인들한테 찾아서 실명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 영문을 포기할까 이렇게는 대부분이 실명을 이야기해도 된다 해서 제가 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론인 쪽은 내가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영천희망포럼 정동일 씨, 고경면의 송민호 씨, 그리고 또 건설업 하시는 전모 씨, 또 건설업 하는 김모 씨, 또 건설업 하는 송모 씨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이 저에 대한 비리 녹취록 가지고 다니면서 저를 음해하였습니다.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청 직원 2명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다녔습니다. 특히나 A씨는 이 건과 관련하여 한이마을에 있는 커피숍에 저를 불러내는 등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저를 괴롭힌 여러 정황을 보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업주 이도엽이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이냐 지역의 언론인과 지인들에게 유포함으로써 저를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허위 사실들이 유포됨으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기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동조가 있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을 보시고 시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선 의원으로서 저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면 적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으며 아들, 며느리 등 가족들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말이 아닌 진실된 행동, 사실관계를 근거하여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야말로 시민들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번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역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허위사실 가짜뉴스와 악성 루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단체장 선출직이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하는 것을 볼 때 공인으로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살자고 마음먹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나 민선 7기 최기문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분열된 민심을 합치고 점점 발전해가는 영천 모습을 보며
시의원으로서 영천의 시민으로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의 진흙탕 싸움은 없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기업체와 소상공인 우리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랄 이 상황에 허위사실 가짜뉴스와 악성놈으로 편가르기 흠집내기가 지속되면 영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고소건은 이 자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당히 밝힐 것을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천의 비토 세력들이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허위사실 가짜뉴스 악성루머 이제는 멈추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악성루머는 인격살인입니다. 거짓된 왜곡은 잠깐은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현명하신 영천 시민님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과 진실만을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유포자들을 철저하게 응정해 주시고 저 역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민형사소송하는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변호사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허위사실, 가짜뉴스와 악성루머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봉사자로 충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천시와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의원 제가 나왔을 때 그때 공천제 중선거구제였습니다. 제가 청통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는데 박동수라고 하는 사람을 대평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령에서 가끔 보였던 사람이 청통에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있느냐 했길래 내 고향이 원래 청통입니다. 그래 좀 도와도 얘가 박동수하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선이 되고 부쩍 가깝게 저희 집을 들락거리거든요. 들락거리면서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고 왔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거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쩍 저희 집에 7년간 들락거리거든요. 혼자 올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자기 신상을 틀어놓고 하는데 뭐 내가 눈물 나게 동정이 가더라고요. 모르니까 건설업을 한다 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건설업을 할 만한 그런 그게 갖춰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 어느 정도 신뢰가 가더라고요. 주택을 지금 돈을 좀 벌이가 하남면에서 지금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있으면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다. 무슨 애를 먹고 있느냐. 지역하고 언론인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돈을 뜯기고 있다. 그래 이게 사실인가 싶어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청동 계지로 이사가 와가 살 곳이 없어서 그 산에 그 갓지기 산 지켜주고 그 문중에 그 일종의 토지를 얻어가 이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면서 상당히 불우하게 살았어요. 그래 내가 더 동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이름을 밝혀도 안 되겠나. 그 동네에서 돈을 제일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돈을 최고 많이 뜯기는 사람이 성이 뜯어먹은 사람이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남파출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소원영 소장이 그 파출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그래 이거 뭐 젊은 놈이 버리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를 미기나니까요. 그건 우리 경찰에서 손을 못 댄다. 알고 있다. 왜 그러노니까요. 전원주택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 땅이 이 조시 문중 땅이라. 그 문중 땅을 시비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먹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야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냥 믿었죠. 사실 지 이야기하는 대로 맞으니까. 그래 뭐 기자 또 뭐 기자 또 뭐 시청 직원 이름이 그런 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더 동정이 가고 더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 집에 7년 동안 들락거리며 그한테는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없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때 되면 와가 숟가락 하나 밥 먹고 7년, 7, 8년 동안 우리 집에 들락거리면 8년 동안 저희 집에 들락거리면서 녹음해가 이걸 책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책자로 만들어낸 것도 전부 거의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통화 있는 내용 이런 거는 맞아요. 근데 녹취록 해가 이렇게 해놨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녹취록, 녹음을 갖고 와가지고 요 책자하고 맞는 것도만 내가 인정을 하겠다. 녹음기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들어봐라고 내가 이런 진술도 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어느 날 청동 휴먼스타 거기 5만 평 개발을 한다 하면 나한테 왔더라고요. 뭔가 그래 그 당시에 이제 경마공원이 발표가 되고 그 땅값이 엄청나게 들썩거릴 때입니다. 그리 전부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청사진하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그 좋은 사업이다 열심히 해봐라. 땅은 얼마 주고 사는 거니까 15억 얼마를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청이 인허가 관계 뭐 텅텅대김에 자꾸 이제 뭐 불이기가 걸리고 아이 이제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동수한테 켰다가 이런 걸 시청이 가지 왜 자꾸 내한테 오느냐 가이 내가 성격이 좀 특이해가 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막 신경질을 내고 내 이제 직원들하고 불편하게 돼. 박동수가 끝날 때까지 조력자 역할을 했는 거예요. 조력자. 그러니까 올 때마다 나는 지가 답답한 민원을 시에 전화해가지고 저는 민원오마예요. 휴대폰을 스피커폰을 틀어봅니다. 저런 사람들이 아직 된 김에 자기가 가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되는 줄 알고 저희들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 나는 인지하라고 스피커폰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그런 걸 녹음을 다 했어요. 다. 그런 세월을 한 7, 8년간 저희 집이 들렁거렸습니다. 들렁거렸는데 2013년도부터 저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기름을 우리 집에 좀 쓰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력 외에는 화산 청동 같은데 기름 배달을 안 갑니다. 녹음해놨는 것도 지가 그래서 써놨거든요. 앞에는 허가 조건을 봐주는 조건으로 기름을 강요했다. 이래놓고는 뒤에 전화 통화했는 녹취록을 보면은 의장님이 기름 돌락하고 우리 집에 기름 쓰지 마라. 딴 데 가서 쓰라 하더라. 머리가 정상적인 것도 나더라. 그것도 그래 쓰겠습니까? 그래가 사정 해가지고 기름을 대주게 되십니다. 그래 한 두세 달 동안 장비를 엄청나게 갖다 옆으로 놔라니까 기름값이 한 1억 5천쯤 올라갔거든요. 우리 주유소 같으면은 45일 넘어가면 기름 안 줍니다. 그래 이제 내가 중단했고 공사도 중단됐고 나는 이렇게 박동수하고 이런 서류를 들고 내한테 왔더라고요. 지금 투자자가 지금 투자를 하고 한옥주택 그 다음에 전원주택 분양을 지금 20동 했다. 이 곧 돈 들어오니까 며칠 돈 갖다 주겠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내가 불안한 게요. 그런데 박동수한테 저거니 내가 나중에 기름값 못 받으면 미안하. 형님 그나마 나중에 기름값 못 받을 걸 대비해 가지고 한옥주택 두 필지를 분양을 받아 놓아서 분양을 받아가는 건 안 된다. 내가 건전한 설정을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을게 물어봐라 하니까 건전한 설정을 해줄라 하더라고요. 이 경찰 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며칠 안 가고 부도를 내보십니다. 부도를 내보고 야는 잠적 해보고 없고 전화 통화가 2년 반 동안 이루어지지도 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박동수하고 이도엽이하고는 통화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위대한 물어보니 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비싼 사채를 엄청나게 갖다 섞어놓으니까 사채 약속을 못 지켜놓으니까 사채업자들이 달라 들어가 힘들게 해버리니까 그래 도망을 가봤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 일이 아니니까 모르고 이제 기름값 때문에 나는 이제 박동수한테 자꾸 졸으니까 박동수하고 이도엽이 통화한 내용이 경매에 넘어가도 모든 허가가 내한테 있다. 저거는 땅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거는 재산권 형성을 못해. 내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일체 이거는 행위를 못한다. 이래대가 동업자가 들어오면 내
돈을 주겠다고 박동수 편으로 수십 번 연락을 받아도 2년 반 동안 난 돈 못 받잖아요. 1억 5천만 원. 난 답답잖아요. 그러니 계속 박동수한테 조르는 과정에서 그 경매바가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 또 유찰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겪었는데 이 도협이가 청도 환안면에 공사를 할 때 청송 대원행 대출 담당 모 과장한테 도움을 받았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 도협이가 이 과장한테 가가지고 이 사업 설명을 하니까 과장이 거의 청도 영천 이 사업이 성공해보고 이거 그 모양이 막 복잡거리고 청사진을 보기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이 친구가 전 살림을 이 도협이한테 투자를 해본 얘기라요. 투자를 해보면 부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원점 달아가지고 나중에 집어였는 게 자기 친구 추정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집어였어요. 재력갑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하면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고 물어보기 특수검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삼성하고 LG에 납품하고 일부는 동남아에 수출한다. 연매출이 얼마쯤 됩니까? 30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친구한테 지키가 여기 지금 투자되는 건 90억이 투자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박동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돈 있는 사람 투자자 왔습니다. 며칠 내로 형님한테 기름값 갚아주러 오라고 합니다. 이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틀인가 후에 이도엽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주정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 왔는 거 내가 쭉 1억 5천만 원 기름값 이거 못 받게 된 거 양하고 인연이 된 걸 쭉 이야기하면 1억 5천만 원 기름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니까 차 타고 오면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도엽이하고 둘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묻는 게 한옥 두필지를 그때 하나씩 했던데 아직 유효합니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성공시켜가지고 성공해서 사실 내가 이거 지금 기름 대주고 3년 됐는데 내가 이거 기름값을 내가 만약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냥 있겠습니까? 내가 지를 때까지 도와줬는데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것까지 녹음을 싹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2017년도 2월달에 5천만 원을 받고 2017년도 3월달에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야? 못 줍니다. 왜? 박동수가 돈 주지만 값디다. 박동수가 기름 썼나? 네가 썼지. 보이 박동수가 문제가 아니고 추정엽이하고 사화가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이 도엽이가. 그러니까 내가 박동수한테 물어보고 추정엽이를 간 사람은 나 그때 우리 집에 동업자 계약 맞으러 왔을 때 딱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물어보이 이 도엽이하고 둘이 동업 계약도 맺고 이게 동업 계약 지분을 17% 주기로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마진을 13% 주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어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주사장이 경마공원 준공일을 맞춰가지고 이것도 준공할 테니까 한목에 돈을 수십억씩 때리려 가지 말고 1년에 약 한 30억씩만 공사를 해가지고 그 경마공원 준공 날짜에 맞춰가 우리도 준공하기로 하자. 이래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사장 하는 사람은 이 공사 공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이 그 사람도 넘어가는 게 보이 막 애처롭고 동정심이 가고 막 눈물까지 흘렸대요. 이도엽이가 그 다음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주사장이 눈물까지 흘렸대요.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3, 40억만 설악했는데 두서너 살 돼가 막 50억씩 60억씩 계산서가 막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 보이 내용을 합니까? 그래 이런 공사 전문가를 들고 와가지고 현장을 비비고 있겠냐. 3분의 2 해먹고 딱. 그때부터 이제 이도엽이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문 때려 잠가보고 공사를 안 해보고 이도엽이가 답답을 안 하니 뭐 주사장한테 내 사정하고 뭐 하자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손띠게 해가지고 돈을 몇 억씩을 받아가니까 그냥 주사장은 말만 믿고 내 손띠게 뭐 몇 억도 가지고 줘보고 또 돈 5번 또 와가 이미기 바쁘 그걸 여러 차례 겪어보니 주사장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인연을 끌어붙는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막 차 타고 자기 공장 앞에, 문 앞에 24시간 대기하고, 자기 집 앞에도 막 대기하고, 막 공간 협박 문자 보내고, 막 같이 죽는다, 막 별짓을 다 해놔요. 막 기도 찾으지도 안 하잖아요. 그래가 누가 중간 역할이니까 만졌어요. 그래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가 모든 지분 일체 내 다 손 떼겠다고 거기서 공정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그가 공정하고 해가 공정 사무실가 공정까지 딱 끝내가 돈을 얼마 뭐 전부 돈 건네는 게 10수억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는데 돈 떨어졌고 떠가야 있는 기라야. 그래 막 이 사람이 이제 뭐 C급을 하고 아니 상대를 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누구냐? 정기택이. 자기 할 때 모든 불법을 허가내줬고, 이제 자기를 돈 못 받은 대신에 이제 이도희를 똥가리 시키고, 내가 불법으로 주사장을 도와준다. 자기는 이제 주사장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내한테 공갈처가 나를 주사장을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2017년도 첫 문자가 내한테 옵니다. 회유 문자가 옵니다. 회유 문자. 좀 도와달라. 좀 만나자. 그때 추정엽이가 추정엽이 5만 평 옆에 한 4,500평 되는 이도입이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 테마파크로 만들었을 때 이걸 같이 어우러져가 이 배경을 좋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 소나 돼지 미기뿐만 이 엉망대포거든요. 그렇게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 이걸 농지취득 자격증이 맹지라요. 맹지인데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는 맹지라야. 농지취득 자격증을 모아주도록 그럼 내한테 회유문자가 옵니다. 그때는 나는 이도입이 박동수 주사장 내 전화번호부에서 아예 제압부가 없으십니다. 알 수 없는 영역 요래가 내한테 첫 회유문자가 들어옵니다. 이거 도와주시면은 일체 녹취록도 발설하지 않고 일체 의원님에 대한 행위를 안 하겠다고. 아예 내 관심을 안 가져보는데 두 사람이 입찰로 봐가 유찰되어 버립니다. 농지취득 자격증을 못 떠가요. 근데 주정립이가 나중에 알고 아차 싶어가 이걸 경매를 받았는데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도 추정님이 뭐 해주도록 내한테 또 공갈 문자가 온다. 근데 이 사람은 경매를 봐가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그걸 이전을 해보십니다. 여기 또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당군 청동면장이 허상군입니다. 정기태기가 허상군 면장한테 농지취득 증명 작업을 띄주라니까 허상고이가 못 띄줍니다. 이카이 정기태기가 김영석 시장한테 이야기가 김기숙 면장까지 교체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줬다. 노래가 고발장에 썼는 겁니다. 두 번째, 신령 소재지에 전적비가 있습니다. 거기 백일홍 나무 100년 됐는 백일홍 나무 10그루 5천만원 상당을 정기태기가 몰래 발주해가지고 현장에 팔아먹었다. 그리고 기름값이랑 광하고 인허가 조건을 봐주는 조건으로 1억 5천만원을 레몬을 묻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2017년도부터 영천시의 언론인들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경찰 정보까지도 제보가 들어갔고 A 기자가 광수대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원 감사에도 정보를 줬습니다. 그동안 이동엽이가 나한테 공갈 문자를 수백 건 보냈거든요. 이건 또 오래되게 없어지더라고요. 이 책자까지 만들어가요. 그런데 요행하게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떤 여자한테 카톡을 하자고 그래. 카톡이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 또 들어오는 게요. 누구세요? 이도입이 부인됩니다. 이 가면. 그래요.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입니까? 이까지는. 예. 지금 이혼 소송 밟고 있습니다. 근데 밤늦게 나한테 이걸 왜 보냈어요? 정 의원님 죽이려고 주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내 다 합니다. 문제가 되면 법정에 증거를 써주기 계십니다. 이까면 내한테 이런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7년도에 A 기자가 내한테 전화가 딱 왔더라니까요. 제가 그냥 뭐 사실 내가 여기 막 많은 기자분들하고 질문을 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전화 딱 받는 순간 정말 내가 지옥감을 느낄 정도로 내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죄인 다루듯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런 제보가 들었고 이랬는데 이랬는가요? 가면. 그런데 황당해가 가만히 있으면 아니 당신은 법인 부도났는데 왜 개인한테 돈을 받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딴소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올 때 그럼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물어봅니까? 그리고 줬으니까 돌아켰고 상대는 아무 끓김 없이 거부 반응 없이 받았는데 그걸 왜 기자님이 와 이런 식으로 죄인 다루듯이 합니까? 이래서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그때 고분고분이지만 이 상황이 안 하실 기라요. 그래가 그런 상황에 이도엽이는 당 사무실 사무국장 또 실명 밝혀도 조작하는 그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국장 이재섭이 뭐 등등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이 녹취록을 비면서 비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뭐 이제 또 건달을 밥 먹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2020년 4월 달에 또 A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 녹취록 관계돼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좀 물을 끼시면 되거든요. 그 전에 A 기자하고 이도엽이하고 카톡 주고받았는 거하고 문자 주고받았는 걸 이도엽이가 딴 사람한테 줬는 걸 내가 그걸 입수를 했습니다. A 기자하고 이도엽이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래 녹취록 딱 이야기하는 거 당신하고 둘이 같이 만들어놓고 내한테 물어볼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당신 둘이 통화했는 내용 녹취록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어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5월 27일 날짜도 알 잡습니다. 시청에 퇴직했는 H국장님이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정의원 내에 수도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데 있나 하더라고. 내가 그때 좀 뭐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멀리 있다 안 된다. 그러니까 형님 꼭 내 좀 만나고 와야 되는데 하더라고. 뭐 급하나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만나고 이야기해야 된다 하더라고.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A 기자가 형님 비리 사실을 5시리즈로 나눠가지고 신문에 거지하려고 하는데 말려야 안 됩니까? 하더라고. 내가 벌써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선을 넘었다.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이야기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내 마음만 함께 형님 이거 나가구나. 이건 뭐 치명적이구만. 그래 만내가 이야기합시다. 내 안 만든다. 그러니까 그럼 찾아오면 만들랍니까? 가더라고. 뒤 찾아오는데 내가 안 만든 이유는 없지. 이래가 그날 한의마을 앞에 2층 그 다방에서 만드신다. 만내가 오자마자 시장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막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내한테 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관계는. 그렇게 하면서 이 책자를 보니까 의원님에 대한 팩트는 하나도 없더라. 단 기름값 받았는 거는 문제가 있더라. 1억 5천만 원.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의원에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상대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받았는 거 이건 문제가 된다. 그건 문제가 되면 내가 그때 하면 하지요. 지금 뭐 당신한테 뭐 이야기할 게 없다. 이래가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모처에서 은혜향집에서 모처에서 만나가 그걸 이야기하고 그 이튿날 일간지에 대서특별을 나왔습니다. 일간지. 신문사 이름은 다시 아프십니다. 그때 자기 주간지 신문이 안 나오가 이 제보를 일간지에 해줘가 일간지에 대서특별을 나왔습니다. 일간지에 여기 신문이 몇 분 남았노 가면 10분 나왔습니다. 그걸 캡처해가지고 A 기사가 자기 그 매체에 7번이나 이었습니다. 7번. 그러고 한 번 자기 신문에 나와 또 자기 신문 내고 총계 9번을 냈습니다. 9번을. 내가 어쩌겠습니까? 예? 절도, 뇌물수수, 언론에 이렇게 퍼지는데 지금 이번 달까지 많이 있는제거든요. 그 정부회라고 일족이 도매시장에 가니까 고경에 있는 우리 일족이
정기태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도둑질을 그렇게 해먹나? 내가 나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벌레 보듯이 보는 것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내 영천을 안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반 수면제 무기는 잘 안 들어요. 나중에는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가는 걸 6개월 동안 묵습니다. 제가야 묵다가 성질나가 입에 다 털이었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내가 덮으시는 거 아닌가 싶어 돌을 받아내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그 기자는 특정인의 홍보지 아닙니까? 특정인의 흠집내는 홍보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기자들이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 2015년도부터 5년간 7개 부서에 엄청나게 물건을 팔아먹더라고요. 지금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내는 거는 메이저, 마이너 이리 안 보입니까? 이 언론들을. 내가 언론 홍보비하고 신문값 이걸 자료를 내가 빼봤어요. 빼보이. 메이저라고 신문 상반기 중반기 나가는데 16만원 17만원 나가는데 의회에서부터 이 구독료를 30만원씩 다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평구에서 안 도와주면 30만원씩 줍니까? 그래서 나도 2년 전부터 저쪽에서 문제 삼는 걸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많은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내가 관심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십니다. 물으면은 맞다. 내가 거의 뭐 시장이나 내나 뭐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흠집 내고 뭐 재가락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이야기했더니 내 동료 의원 한 사람이 실력 명상부서 있으니까 찾아와가 나도 정적인가요? 묻더라고요. 나 그걸 본다. 이거요. 아닌데. 그런데 A 기자가 희망포럼이나 소민아 씨 찾아다니면서 이 가짜로 만들어준 걸 가지고 서류를 갖다 주고 뒤 조사를 해달라 해놔놓이. 소민아 씨가 조사를 해보이. 오히려 역으로 조모 의원이 정의원 죽이기 증거가 포착됐다 하면서 더 이상 추가로 진행되는 거는 또 알려주겠다 하면 그런 문자를 이렇게 사방 날리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딱 갈아보고 비좁거든요. 비좁고 바쁜 놈을 이름을 나중에 그 손민호 씨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말이 내가 A 기자한테 이용당했다. 하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네가 그 이용당한다 하면 같이 내 죽이려고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A 기자한테 이용당했다. 그럼 니 아무 뜻 없이 이용당했나? 네가 어떤 대가를 치러줄 거 아이가? 그러니까 광고 줬다 하더라고요. 뭐 그러신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 다니면서 평생 구독료 500만원씩 이리저리 받은 데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내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뭐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늘 안 합니까? 할 말 하는 사람이라고 정놈 집필 한다 하는 사람이라고 이 자료를 희망포럼에 들고 가가지고 희망포럼에 거기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정동희 씨를 들고 자기 사무실에 들고 가가지고 내 비리 파일을 하면서 비주는데 책상에 이만큼 소리가 있더랍니다. 근데 손민희 씨가 하는 말 그때 내 문제 때문에 많이 둘이 접촉하면서 A 기자가 손민호 씨한테 가더랍니다. 이도비 저 새끼 저거 내 것도 녹음해가지고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처에서 손민호 씨 이도비 휴대폰을 뺏어가 거기 녹취했던 거 녹음했던 거 문자 A 기자가 다 지하고 그리 뒤에서 저런 짓을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게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민선시장 너희 다 교도소 보냈잖아요. 이거는 책임있는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천시를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있는 시장은 여기 외계인 때문에 가마 주사장이 저 사업을 받아가 입구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데 거기 땅이 그 당시에 30만원 했답니다. 근데 이도희가 땅 주인한테 내 땅 300만원 줄게 파지 마라. 이래 돼가 그 땅을 못 사고 애먹다가 이 상대는 그 땅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평당 270만원씩 주고 샀답니다. 근데 그 270만원 주고 사는 게 그게 불법이라고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걸 조사하다가 시장기 딱 하나 걸리긴 해. 그때 A 기자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3건 고발된 데에서는 2개는 조사를 안 받으십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창구 직원 말단 전결사이랍니다. 그거는 주민등 그 인감증명하고 또 떼는 게 똑같답니다. 그걸 그 시의원이 띄주지 마라 해가지고 띄주자 이거 담당 공무원이 가가지고 증거 서류를 떼기래 아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안 모시디라. 2번째 절도 감사원 감사에 A 기자가 제보를 올려가 감사원 감사 받았던 내용인데 요즘은 그렇답니다. 그게 2018년도 6월달인데 2018년도 몇 월 몇십 날 위성 때렸더만 불안포기 끓이다 나와본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그때 그런 이야기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손대는 자국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사진하고 찍어 보냈는데 그것도 검사 안 받으신다. 안 받고 작년 6월 28일 날 검찰 직원 7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4시간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내 의회 사무실까지. 가족, 우리 직원들, 왜 위대에 계십니까? 그거 이제 땅을 뇌물 관련된 그걸 이제 조사를 하러 갔는데 주유소가 내 앞으로 안 되신다. 우리 아들 앞으로 되신다. 우리 아들 컴퓨터 열어가지고 1억 5천만 원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세무서 신고했는 거, 그거 가지고 가고, 2017년도 2월 달에 5천만 원, 3월 달에 5천만 원,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가지고 갔고, 5천만 원 띄는 거, 거래상 보기는 5천만 원 미수금이라고 있거든요. 뇌물죄를 세금 계산서 것입니까? 통장으로 내어줍니까?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계십니다. 그 녹음 공개합시다. 그 녹음 내용에는 이렇게 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전기특위는 끝났다. 이제는 가만 최소한 지역 4년은 산다. 그런 녹음들이 있고 또 우리 의원이 그 포함되었다 하는 게 여기 또 증명서류가 또 있습니다. 작년 9월 28일 날 수사 제기 명령이 의장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인자는 못 빠져나간다. 이거는 기본이 전기특위는 4년 이상이다. 그 소리가 반대에서 부딪혀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이도입이 개인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나의 일탈을 가지고 바쁘신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안에 내에는 어떤 영천을 또 망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봤습니다. 2016년도 모 국장한테 고발대가 10개월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그때 내가 3번 하고 안 연락했습니다. 내가 한의대가 나왔습니다. 한의대가 당선되어도 시원한 것도 없고 오히려 흠하더라고요. 원래 시초는 피국장이 시작했습니다. 피국장이 그 자리에서 나가고 피국장이 내 비리 사실을 조회한다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정책보좌관이 나와가지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줄디다. 이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A 기자가 받아가 내 비리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 뭐 광수대, 뭐 경찰, 뭐 부서마다 댕기면 뒷조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 그때 또 같이 하던 이 기자가 나와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 나는
그냥 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황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 기자님들. 그래서 제 개인이 어떤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영천에서는 이런 정말 선출직에 대해가 잘못되시면 분명히 문제 삼고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밖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지장이 되거나 자기의 어떤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걸 흠집내는 건 정말 지역에 엄청난 그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제 제 이야기를 진실로 좀 받아들이시고 정말 영천이 진짜 아름답게 화합해가지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